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와 함께하는 곽수종의 프리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라든지 문명의 이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인간의 삶과 문명을 바꿔 쓰는 역사다. 이렇게 엘빈 토플러는 해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딥시크의 이슈라든지 또 에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세계 이야기를 들으면 21세기의 인류가 추구하는 문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풋한 하나의 자치라 그럴까요? 궤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궤적과 함께 또 트럼프 2.0의 시대를 맞이해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시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뒤범벅이 되면서 한 가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또 다른 차원의 발전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거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교통카드 있죠. 이런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전산 시스템에 직접 행정적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또 후학도 가르치고 열심히 이 전산이나 컴퓨터 분야에서 사실상 상당히 이름 있는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서강대학교 배경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요즘 시대가 변하는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유, 시간 참 빨리 간다 하는 시간 생각이 빨리 드네요. 간다. 예. 제가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취임식 장면을 보셨습니까, 혹시? 네, 취임식 봤습니다. 그때 에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측에 서가 있더라고요. 바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무래도 DOJ 어떤 오소리티는 없지만 그래도 DOJ의 한 수장으로서의 에론 머스크가 어떤 역할을 할까, 트럼프와 또 이게 맞을까, 합의, 이런 생각도 들어.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앨런 머스크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근데 앨런 머스크가 주장하는 거를 봤을 때는 서두부터 얘기를 꺼내서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데이터 장사입니다. 예. 첫째, 공중과 땅과 지하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네. 공중은 스타링크라는 걸 통해서 모든 걸 다 연결하겠다는 거고요. 네. 지하로 놓고 보게 되면은 친구가 앨런 머스크한테 하루는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뭐 하냐?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bor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보링 하니까 너 뭐 그렇게 바쁜 친구가 보링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네가 생각하는 보링이 아니라 나는 지금 땅을 파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링이라는 거는 땅 속을 파서 튜브를 연결을 해서 LA와 뉴욕을 2시간 반 만에 주파를 한다든지 네. 이런 거를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엉뚱하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다른 세상을 꿈꾸고 그거를 실현하는 사람, 그리고 한번 내뱉으면은 꼭 실현을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땅 위의 것들인데, 그 땅 위의 것들은 뭐냐면 첫째, 테슬라를 통한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 컬렉션입니다. 네.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컨테이너 하우스, 작은 컨테이너 하우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다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가장 현대적으로 사람의 온도, 생활 습관, 냉장고에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링크를 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제공하겠는가 하는 것들, 그게 전부 데이터에 속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모터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전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프로핏을 많이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핏을 아주 적정 수준에 조금 만들어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데 의미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앨런 머스크가 만드는 것 중에서 셀폰입니다. 그 테슬라 핸드폰이라고 곧 나올 건데 삼성폰만 하더라도 19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밑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5G 이상의 통신망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고 그 통신망의 핵심은 새틀라이트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나 자기 번호를 다 갖고 다니면서 똑같은 레이트에 통화료를 부여하겠다는 게 그 사람의 아마 꿈일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제전화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거기서 컬렉트되는 데이터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테슬라가 뿌리는 그 셀폰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게더링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번 세대에 넘겨줘서 그걸 더 마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겁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 에론 머스크의 생각을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다 그러면은 상당히 솔깃할 수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방금 그 마가에서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밑단에 깔려 있는 데이터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 보통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라는 것과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하드웨어는 유형이지 않습니까? 네. 만지고 느끼고. 네. 근데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이게 지적 재산권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개념을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좀 저희들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차별성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컴퓨터의 3대 구성 그러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네. 소프트웨어 리딩 하드웨어 all the time. 그러니까 네. 소프트웨어가 항상 하드웨어를 리드해서 끌고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하드웨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AI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AI의 뭐 3대 요소를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은 저는 컴퓨팅 파워, 하드웨어적 컨셉. 네. 그다음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적 컨셉. 네. 그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붙는다면은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라고 그러면 AI에서는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의 example을 놓고 보면은 우리 전주에 전부 다 설날이라고 편히 쉴 때 갑자기 양원평이라는 친구가 딥시크라는 걸 발표를 해서 예. 네, 딥시크라는 걸 발표해서 제가 얼마나 이 방송에 빨리 나와서 이거 시청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적 컨셉입니다. 네.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지 뭐 새로운 게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좀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네.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방금 말씀 주신 거 보면 이제 조셉 나이 교수라고 해서 그 Foreign Affairs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셨던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분도 미국의 파워를 이야기하면서 군사력의 하드 파워와 그리고 많은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를 잘 결합을 해서 스마트 파워를 만들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하드 파워라든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 파워, 소프트웨어 이 두 개를 어떻게 융합하고 복합을 시키느냐 이슈가 하나의 기술적인 이슈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거를 정치적으로 조금 해석을 하면 과연 트럼프와 머스크가 트럼프를 하드 파워로 저는 놓고 싶거든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이 에론 머스크는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잘 융합이 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합일까 그런 걱정도 돼요. 나중에 뭐 좀 정치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좀 알력도 있고 권력 다툼도 있고 하는 건데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융복합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왜 나는 내연기관에 집중하겠다 이런 표현을 그냥 확 써버렸을까요? 그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연기관 을 나는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왜 앨런 머스크가 거기에 붙었느냐? 내연기관이든 전기자동차든
보면은 전기 자동차가 대세인 거는 맞습니다. 그게 배터리가 될지 아니면은 저 수소가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근데 앨런 머스크의 입장을 놓고 보면은 트럼프에 붙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네. 어차피 민주당 정권의 저 바이든이나 해리스의 정책을 놓고 보면은 배터리 종목 저 지원금을 주기로 돼 있었어요. 네. 주기로 돼 있으면 당연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 자동차의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고 나고 그다음에 전부 다 그쪽으로 돈다 그러면은 그렇죠. 자기한테 충격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쪽에 서서 그들을 도모하고 같이 하면은 자기의 입장도 거기서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네 가지 것들을 다 놓고 봤을 때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뭐 이건 테슬라는 거기에 원오브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트럼프 쪽에 올인하는 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건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키운다고 그랬을 때에 그러면 배터리 자동차를 전부 전기 자동차를 전부 다 놓고 그냥 손 놓을 것인가?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그 공장의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거의 생산가가 미니마이즈 될 수 있는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찍어낸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에 색깔을 입힌다든지 색조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네. 전부 다 프로세스의 그 단계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 자체가 다른 뭐 현대자동차나 벤츠나 BMW보다 아마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될 걸요. 거기가. 네.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보조금을 다 안 준다고 하면은 내가 만든 차가 가장 많이 팔릴 거라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지 마라.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건 나다. 그걸 내가 하는 프로텍트를 하면서 제일 많은 베네핏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뭐 나중에 어떤 관계로 변할지 몰라도 그걸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큰 뜻에서 앨런 머스크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왔을 때 무슨 일들을 디자인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가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앨런 머스크가 둘이 같이 가겠는가 떨어지겠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앨런 머스크가 떨어졌을 때의 준비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이 갔을 때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동참하겠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포커스는 같이 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에 있다. 거기에 안타깝다. 아, 예.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저도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의 접근법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게 국가를 위하고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순간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제가 한번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 지상, 그리고 공중,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구하자면 우주, 뭐 공중 속에 우주를 포함시키실 수도 있는데 우주까지 하면 4개의 어떤 시공간적인 차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을 비즈니스를 해왔다고 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소위 땅 위에서만 비즈니스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지금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대단한 미국의 마간데, 미래의 마간데 이거를 어떻게 정착시킬까를 생각을 하면 DOGE가 아니고 다른 디파트먼트를 하나 만들든지 우리나라로 치면 과학정보통신기술부라든지 이런 하나를 만들어서 새롭게 미래부를 추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DOGE 정부 효율화 그래서 한 4,000개인가 400개 있는 연방정부 기구를 그냥 한두 개 남겨놓고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명예퇴직 지금 신청서 받겠다.
이거는 에론 머스크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왜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 큰 정부인가?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에론 머스크의 미래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는 세상은 거버먼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저 앨런 머스크한테 맡겼다. 트럼프는 요번에 끝이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네가 좀 드림을 해보고 한번 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나지, 네. 에피션트하게 저 정부를 좀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트럼프가 과연 공화당 쪽에서 이런 정부의 혁신,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트럼프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생기게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그 작은 정부라고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정부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정부도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중간적 단계로 어느 정도는 사람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컴퓨터가 해결해 준다. AI가 대체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AI가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지금 저와 같이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미국이 그 점점 그 지방 정부로 내려가게 되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통합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아직 갈 길은 좀 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전쟁 이후부터 해서 연방체제로 가기 전까지도 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한 남부가 있었고요. 또 북부는 연방이 중요하다는 이슈도 제기했었고,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독립전쟁과도 역사를 같이 하는데 과연 AI 시스템이 미국의 그런 작은 정부를 지향하도록 도움은 줄 수 있을 망정 그 가치와 철학, 정치 사상이 과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받쳐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AI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일부분 AI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게 되면은 사람들도 트레이닝이 되고,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그 키오스크에 가서 주민등록 등초번 띄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얼마든지 가서 뛰고 되죠. 지금 집에서도 거의 다 그게 뛰고 교수님이 하는 만드신 네, 거를 맞습니다. 아마 신자분들 지난번 인터뷰 때 아셨을 겁니다. 네, 처음으로. 그래서 예. 그런 것들로 대처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그게 왜 필요하지 않은 생각을 지금 제가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필요 없이 내가 나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 어떤 관계였었어? 그거는 내가 데이터로 전송하면 될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도 그런 것들을 다 아마 융복합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작은 정부 만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없앨 수 있다. 단 군대, 그 국가 공무원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또 경찰, 그다음에 소방서, 사회복지사, 예. 그다음에 뭐 소방사. 사실 이런 분야들은 뭐 작게 할 방법이 특별하게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진짜 모두 다 없애겠다라는 거는 좀 힘들고, 저는 우리나라 정부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만약에 AI가, 교수님께서는 이제 전산망을 깔아보셨고 민원 24의 어떤 원조격이시니까 그 작은 정부를 지향할 때 쓰이는 기술이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 아니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이 정부의 효율성 문제, 암호화폐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스텝 멤버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억만장자들이 몇 명 보이는데 대부분 암호화폐로 돈 번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뜬금없는 갑자기 예정이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교수님 보시기에 암호화폐, 오늘 유진 파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교수는 이거 제로다. 빌 게이츠 10년 안에 제로다. 이런 표현도 썼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거는 정책하고 아주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제로라고 할 수도 있고 제로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원래 가치는 없습니다. 그냥 허공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로라고 하는 게 맞죠, 지금 현재로는. 근데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척도가 되는 거지 그게 생산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요. 뭐 돈도 마찬가지죠. 종이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뭐 그걸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교환의 수단. 그러니까 요새 비트코인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리플도 네. 그렇고 네. 뭐 예. 그럼 AI와 블록체인의 융복합화로 탄생한 데리버티브가 소위 암호화폐라는 네. 일종의 자산, 저는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암호화폐를 트럼프가 이용을 했습니다. 밈을 발행해 가지고 자기의 유형 자산 가치보다도 몇십 배가 많은 자산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과연 이 암호화폐의 산업도 머스크가 생각하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 즉 기축통화까지는 아니겠지만 화폐가 아니니까 하나의 담보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기술적 차원으로 머스크가 보고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앞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네. 여러 가지 코인이나 그 사이버 커런시는 더 다양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아니면 코인 그러면은 좀 사양성이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에 대한 것들인데 네. 그 블록체인 그리고 사이버머니 네. 요 단계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직 정부가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디지털 방면에서. 지금 현재로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한 가지 한 거는 있습니다. AI가 컸을 때 AI를 쓰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국제회의 가서도 이제 발표한 게 그건데 네. 사용하는 거는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하죠. 있다. 그런데 그 뒤에 쫓아오는 병폐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AI의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윤리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윤리에 대해서 윤리 강령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이 어깨를 부딪혀가면서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AI가 위험성은 여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안 돼 있다. 그거에 대한 윤리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교육은 어느 학년부터 어떤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과 전부 다 디파인을 해놓거든요. 네, 샘 알트만이 네. 다녀갔지 않습니까? 네. 샘 알트만 못 만나보셨죠, 아직? 네,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샘 알트만에게 방금 말씀하신 그 AI의 윤리성, 도덕 네, 문제 네. 한 번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편리한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쓸 것만 생각을 하지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나 닥쳤을 때에 뭐 개발자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앞으로는 알고리즘이 뭐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알고리즘이 제일 그러니까요. 중요합니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근데 꼭 그렇게만 돌아가는 세상은 아닐 거야. 왜냐하면 밸런싱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 그렇게 인간이 놔둘까? 그래서 알고리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컴퓨팅 파워도 필요한 거고 아까 얘기한 빅데이터도 필요한 것들인데 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